물금교당 교리 강습 그 셋째 주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은과 이론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서문을 항상 외울 때 보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그걸 줄여서 하면 사은의 본원. 이 자리인 언어도단의 입정초이요 유무초를 생사문인 이 안목에서 우리가 우주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우리가 감응해야 된다. 직면, 교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사요와 이론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요가 뭐예요? 첫째가 자력양성, 두 번째가 지자본의, 세 번째가 타자녀 교육, 네 번째가 공도자 숭배. 혹자는 사요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없앨 겁니다. 다 없애면 제가 혼자라도 지켜갈 겁니다. 사요도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의 안목인 이런데도 이런상 이 진리를 깨친 안목으로 사회를 바라보시고 내놓은 이런상의 발현이에요.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런상 서문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런상을 채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서원의 내용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유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상의 진리에 근원한 자력양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낙동강 얘기인데 낙동강도 어느 그 근원적인 거기서부터 흘러왔잖아요. 거기에 근원해 있다는 거죠. 이런상의 진리에 근원하고 있다는 거죠. 지자본의도 이런상에 근원한 지자본이고 타자녀 교육이 또 이런상의 진리에 근원한 타자교이고 공도자 숭배도 이런상에 근원한 공도자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유는 이런상인 사은, 이런상의 진리가 발현된 사은이야. 사요. 교리도, 우리 앞에 교리도가 있죠. 교리도. 우선 앞에 보면은 교리도가 이렇게 교리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인가공의 신학문에 나와요. 인가공의 신학문에 바로 이 사요가 소속되어 있는데 결국은 맨 교리도 위에 이런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상.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봐도 사요는 이런상을 모시고 전개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일 사요를 얘기하는데 이런상을 거론하지 않고 이런상을 모시지 않고 하는 사요라고 하면 이건 진정한 사요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요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학문에 속하냐라고 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속이 살아요. 이 내용을 알면은 이 자리가 이런상의 발현인 거예요. 이런상 진리 발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신앙 그리고 과거의 신앙은요 어디 절대자한테 갖고 나 좀 복 좀 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신앙은 어찌 보면 사요를 실천하는 게 신앙이에요. 대종사님이 미래에 우리에게 우리는요 참 과거의 역사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 대종사님 제주어진 역사를 가야 된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대표선수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사요를 실천할 대표선수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외면하고 있잖아요. 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럼 왜 대종사님은 이런 사요를 펼쳐주셨을까? 어찌 보면 대종사님은 이렇게 보면 꼭요, 세상의 개혁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사요는요, 정신계의 사회과학서 같다. 무슨 종교계에서 사회과학서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대종사님 사유를 읽어보면 꼭 그렇다. 대종사님 말한 사유는 인류 문명의 안내서예요. 인류 문명이 가야 될 길. 이 사유를 실천하면 인류 문명이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4살 때, 4살 때가 맞을 거예요. 4살 때 동학군이 왔다고 해서 아버지를 놀래게 한 적이 있어요. 이 동학군이 뭐냐면요. 동학을 빙자한 잔당들이 막 도둑놈들이 동학군이라는 간판을 걸고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근데 그때 동학군이 실제로요. 법성포 대흥사님 길룡리 바로 옆에 법성포예요. 법성포에 들어와서 그게 일본 사람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막 그랬어요. 일본 그것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탐관 오리들도 해서 거기에 집강소 그게 자치 이게 중요하죠. 민이 스스로 우리가 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어린 시절부터 그 마을에 그리고 그 건너편인 구숭이에도 동학군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문화가 거기에 그 영향이 쭉 퍼질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동학군이 왔다는 건 이제 민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중요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건 우리가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에요. 우리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평등사회. 그 신분사회에서 평등사회로의 이 씨앗이 그 대명사님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씨앗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 있죠. 구도하는 과정에 이건 테마로 있었던 주제. 왜 인간은 신분이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누구는 왜 어느 부모에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어떤 누구는 뭐 부모 좀 그랬다고 해서 그냥 왜 꼭 그래야 될까? 생각해보면 그래야 될 건 없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더 잘 빌려주고 이자도 싸게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돈도 안 빌려주고 이자도 비싸게 받고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돼요? 국가가 왜 있는데 국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게 하게끔 위해서 국가가 있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돈을 보호해 주려고만 국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또 혼나나? 대종사님이 저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 그냥 우리 일상생활 뭔가 독특하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요. 사회를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 그걸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종사님은 이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될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첫째가 자력을 양성해야 한다. 첫째 테마로 딱 쳤네. 둘째가 지혜로운 사람이 항상 리더자가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내 자녀뿐만 아니라 타 자녀까지 다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 문명이 발달된다. 그래야 다 서로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도에 헌신하고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반해야 되고 그렇게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이제 과거에 집안에서 아버지 모시듯이 과거 사회에 있죠. 부모 모시듯이 사회가 공도자들을 부모로 모셔야 됩니다. 이걸 제시합니다. 대종사님 제시를 해요. 이 제시는요 하루아침에 제시된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89도 입정 대각 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싹 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대각의 안목에서 그게 이제 그 모든 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이 팍 피죠. 한번 볼게요. 첫째 보시게요. 첫째 자력양성. 자력양성은요. 이 자력이 뭐냐 이거. 자력의 근원처는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의 진리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자리는 짝이 없는 자리다. 짝이 없는 건 뭐예요? 상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심이. 저희들도 성장하다 보면 동창들이 이게 뭐 관계라든지 자녀가 있는데 옆집 자녀가 잘 됐대. 그러면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은근히 이게 신경시키는 거야. 나도 이거 지가 또 잘 살겠지. 뭐 그러면서 나도 은근히 내 자식은 저렇게도 되나? 이렇게 상대심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자력은 그런 자력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냥 스스로 비교 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 자력이 서야 돼요, 우리가. 왜요? 나는 나대로 괜찮아요. 나는 나대로 꽃이에요. 그리고 제 자식도 내 자식대로 꽃이고, 제 정토도 내 정토대로 꽃이고, 내 이웃도 이웃대로 꽃이고요. 여기 계시는 이 물급교당의 모든 교도님들은 모든 교도님대로 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력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종사님께서 성주에서 상동노 이렇게 말해요. 항상 누구하고 비교되고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답게 우뚝 솟은 그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원상 성품자리에 기반해야만 그러한 자력의 온전한 자력, 그런 자력자를 막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력 양성할 때 뭐 어떤 조건이나 환경 이런 데 기생하고 종속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자력의 또 하나 표현은 권리예요. 권리. 저는 저의 권리가 있고 여기 다 권리가 있어요. 내 권리가 쓰는 만큼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면 안 돼요. 타인의 관계를 침범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학대 뭐 학대라고 해봐요. 탄압 뭔가 이렇게 제약가하면 안 돼요. 존중받아요. 이렇게 자력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자력을 좁게 스스로 내 할 일 잘해요. 그것도 기죠. 그 정도로 대단히 말했겠습니다. 이 자력. 사람이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바로 자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력을 자기답게 자기 꽃을 필 수 있는 멋지죠. 이런 자력자들끼리 이런 자력자가 내 자식이기도 하고 이런 자력자가 나의 아내이기도 하고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자력 양성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자력 양성이 남녀 권리 동일했어요. 여기 권리 나오죠? 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자력 양성으로 나중에는 더 포괄적으로 쓰는데 남녀 권리 동일할 때 대종사님 말씀 중에 참 이해 안 되는 법설 중 하나였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기 집에 남편을 초대하기도 하고 아내를 초대하기도 하고 난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각자 이건 앞으로 미래 사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문화의 풍토가 달라지는 거예요. 굳이 결혼 제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결혼 제도도 많아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은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먹혀요. 미래에서 지금보다도 지자본이 먹혀. 지자본이도 이런 쌍이 근원해요. 어떤 거냐? 이 차별제도에 끌리지 않는 그러한 이런 쌍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쌍 자리가 뭐예요? 이 청정한 자리, 텅 빈 자리, 이거다 분별이 떨어진 자리. 이 자리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마음이 청정하니까
당연히 지자와 우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지자의 역할과 우자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저는 배 운전 못해요. 배 운전을 못하는데 나보고 운전대 맡기면 어떻게 돼요? 배 바다에 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나는 그게 면허증이 있는 건 생각도 못했네. 근데 면허증이 있더라고요. 면허증. 배도 우리 자동차 면허증 필요하듯이. 그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듯이 사회의 모든 것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쌍의 안목이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선도자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앞으로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마음의 원근 침소에 끌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지자도 세우고, 그 분야의 지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지자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지자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한 이런 쌍, 이 자리에 바탕할 때 지자, 우자, 지우를 근본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구하는 데 있어서만 지자를 본의하여 선도자로 삼는 이러한 문명을 개척해야 돼. 이게 바로 사회개혁이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자녀 교육 봅시다. 타자녀. 차타의 국한이 트인, 벗어난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잖아요. 이러한 자리에 바탕에서 차타의 국한이 이런 쌍자리, 차타의 국한이었기 때문에 차타가 둘이 아니에요. 차타가 둘이 아니니까 내 자녀도 키워야 되지만 나오고 타자녀라도 키워야 돼요. 차타가 둘이 아니니까요. 왜 그러냐? 나무 자녀의 불행은 내 자녀의 불행도 됩니다. 궁극적으로. 차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자리가 드러나야 모든 후진을 두루 보육하는 타자녀 교육이 되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의무교육이라 하나요? 평생교육 또는 보편교육. 보편교육 해야 돼요. 이게 교육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이 이런 가르침이 정치인들, 지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돼요. 저는 그게 봅니다. 대종사님이 타자녀 교육은 반드시 보편적으로 가야 됩니다. 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자, 네 번째, 공도자 숭배. 공도자 숭배의 근원처가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 이 자리가 지공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반을 하면은 공도자를 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는 이런 쌍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관계가 있으면 공도자를 숭배하고 공도를 우선하지 않아요. 사사롬이 없는 공변된 자리에 근거해서 공도에 헌신하지 않아요. 공도자가 공도에 헌신될 때, 공도에 헌신될 때, 이 사회는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공도자가 같이 살려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고 존중받을 때, 우리도 혜택을 봅니다. 근데 만일 이런 공도자를 탄압한다, 외면한다, 그런 사회를 살아보세요. 이런 쌍, 우리가 성리라고 하는 이런 쌍, 이 자리를 알면 사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 공부한다고, 이런 쌍 공부한다고, 성리를 공부한다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성리를 모르는 거고, 대종사님 성리는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성리는요, 이렇게 이런 쌍은 성리 자리를 봐서요, 그 자리 근거에서 이렇게 사회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힘 미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뭐 공도자를 드러내야 되고 뭐 지자를 본해야 되고 뭐 다 교육을 막 시켰는데 교육사업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성리 공부가 아니요. 대종사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대종사님을 잘 못 알고 과거 공부 어디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막 그런 따로 있는 공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사유에 대한 법설이 있어요. 1쪽 보세요. 제가 지난 맨 밑에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력양성 조목의 공부를 잘 하면 이게 대종사님 육성 법설이에요. 이게 대종경에 안 올라가 있지만 이게 대종사님 법설입니다. 자력양성의 조목의 공부를 잘 하면 누구나 의례심과 원망심이 끊어지고 따라서 자력생활을 하게 되리니 자 이게 나와요. 이는 남녀평등 인류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니라. 지자본이 이게 처음에 자력양성 공부를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남녀평등, 인류평등이 된다.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지자본이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우치와 무식이 감소되고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지자가 많이 생겨나게 되리니 이는 지식평등을 권장하는 법이니라.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공부를 잘하면 무산한 타인의 자녀라도 가르치게 되고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자가 많아지리라. 이는 교육평등을 권하는 법이니라. 공자 숭배 조목의 공부를 잘하면 공익심과 자선심이 생겨나고 따라서 공익기관이 불어남에 무식과 비난인이 점점 이렇게 이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되리니 이는 생활평등을 권장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종합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요법을 실천하면 이게 우리 사요를 실천하면 어떻게냐? 첫 번째가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이 실현되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한 걸음 나아가 전 세계 온 인류가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죠. 인류가 평화 안락하게 되리니 평화 안락하게 되려면 사요를 실천해야만 된다는 대인관님의 말씀. 사요는 여기 제목이 나옵니다. 사요는 인간의 생활로인이라. 이 생활로라는 것은 인간이 생활은 뭐냐? 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날 생, 활발할 활.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이 막 살아나고 막 생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유를 실천해야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기에 사유를 정의하셨죠. 사유 정의가 인류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 이게 대종사님의 법설이에요. 사유 관계를 좀 보면은 조금 이건 이제 덤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사유, 사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가 서로 바탕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 서로가 서로에 도움이 되는 관계. 한 예로 자력양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자본이가 되어야 하고 지자들이 서야 자력이 키워질 수 있죠. 타자녀 교육이 또 돼야 자력도 키워져.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자력이 키워져. 공도자 숭배가 돼야 또 자력이 키워집니다. 공도자들이 자력을 키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된다. 이 나머지의 관계도 반대도 이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조금 구분을 하면 자력양성이 되면 설명을 좀 더 해보면 자력양성이 되면 지자본이도 잘할 수 있고 타자녀 교육도 공도자 숭배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관계. 근데 이걸 조금 더 딱 구분해 해보면은 자력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서로 파트너. 자력양성이 돼야만 공도헌신이 되고요. 공도자들이 많이 나와야만 자력양성이. 이게 두 개가 파트너십이 좀 있고, 두 번째, 지자본이와 타자녀 교육이 또 서로 밀접한 관계. 이걸 일상성교법서 지자본이하고 타자녀 교육을 잘 배우는 것, 잘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이게 참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인데 저는 이 가르침이 잘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20분에서 30분 정도 남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더 좀 들어가 봅시다. 자력 양상 한번 봅시다. 이런 쌍의 자력은요. 이런 쌍에 근거한 자력은 조건에 따른 비교 우위에 있어서 우월한 것을 자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력이라고 하면 내가 힘이 세졌다고 하면 우월한 존재로 보잖아요. 우리가. 나는 세.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월하다 또는 내가 낫다라는 차별심, 분별심이 떨어져 버린 마음의 그런 상이 떨어져 버린 이러한 자리에 근거한 자력. 이게 제대로 자력이 되려면은 이런 상 서원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러는 언어도단의 입정초요 유무초로 생사문인바 이 자리를 탁 잡아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와 비교 분별해서 내가 더 높다 이런 자력이 아니다는 거죠. 상대심이 떨어져서 비교할 것이 없어서 스스로 존귀한, 스스로 존귀하다는 게 또 자기가 또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남의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문제도 안 되고 내가 조금 손해봤다고 문제가 안 돼.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힘. 와, 이런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바로 자력을 양성하는데요. 자력을 양성한 사람은 자기의 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주권도 잘 보호해요. 자기의 주권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힘이 있도록 잘 도와줘. 앞으로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가요. 이러한 자력자들이 많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력자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자력자들이 서로 연대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러한 자력자들이 더 뽑힐 수 있도록 이 사회를 꾸려가요. 대종사님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대종사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안목이 아니면 이런 말 안 하세요. 그냥 가서서 나는 해탈해야지. 이런 공부만 할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차기 없는 이 자리를 하니까 이런 자력 양성을 하자고 합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심이 떨어진 그러한 힘, 그러한 자신의 힘을 갖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런 힘을 얻도록 도와주는 이게 자력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 주권을 서로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 연대하고 없는 사람을 그 힘이 생기도록 해주고 이게 저는 자력입니다. 그래서 절대 독존 이런 이 자리를 확보한 자력자 그러한 권리 그런 마음에서 권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교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무들도 그러한 자력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도님들도 이 교당에 오실 때 저는 그래서 우리 11일단을 이렇게 해석해요. 11일단은 사실은 방이에요. 건감간진 소원이 곤태에서 그리고 상하 하늘 땅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방위를 하나씩 선택하세요. 10명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면 내 방위가 됩니다. 내 방위는 뭐냐? 내 삶의, 내 위치를 상징합니다. 내가 부모 역할을 한다면 부모 역할이 내 방위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 직장의 역할이 내 방위. 여기에 어떠한 역할이냐? 대종사님의 교법을 감지한 그러한 주권자, 법의 주권자. 이 사람들이 이러한 주권을 현장에서 하다가 교당에 그러한 주인공들이 교당에 와서 만나는 이게 바로 법회, 모임. 멋지죠? 멋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나는 단회의 정신. 이렇게 보여요. 그냥 제 해석이에요. 듣고 봤어요. 지자본이 봅시다. 지우차별이 본래 없는 청정한 지혜에 바탕할 때 지자를 지도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지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우차별이 없는 이 이런쌍의 이 텅 비고 고요한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안목이 없이는 지자를 선도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시기심 때문에 안 돼요. 너만 해먹냐? 나도 좀 해먹자. 너는 뭔데? 너는 이렇게 앞으로 잘 나가냐? 아, 꼴비기 싫어. 안딸이 바깥딸이 후려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냐면 바로 텅 비고 고요한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에 매몰되지 않고 끌리지 않는 이 자리에 바탕에 할 때 지자를 선도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지우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말이 되나요? 이 말이? 대종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 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자를 분이해야 된다는 처방을 내십니다. 절대로 지자본인은요, 이 텅 비고 고요한 원근지소가 끊어지고 희노애락이 빠지지 않는 이 우리들의 이런 이 안목이 힘이 세지지 않는 이상 지자본이 안 돼. 꼴 못 봐요. 그래도 꼴을 보는 사람이 이 집단에 더 많아야 그것이 돌아가요. 조금이라도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적어. 100번 싸움밖에 안 돼요. 지자가 분리된 게 아니라 힘 있는 놈이 항상 돼. 또는 뭔가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좀, 나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안 해야 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도 또 말이 나왔네. 타자녀 교육 봅시다. 타자녀. 이런 상 이 자리가 차타가 둘이 아닌 자리예요. 차타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차타가 둘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자리타가 되겠네요. 재밌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차타가 없기 때문에 차타가 둘이 아니고 차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타.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공생공영입니다. 공생공영은요. 이런 쌍이 안목에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생공영한다고 해가지고 경쟁을 없애라는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옛날에 근본이었지 않습니까? 근본. 근데 돈을 막 찍어요. 요즘은요 돈을 그냥 찍어요. 중앙은행 같은 데 막 찍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막 돈만 찍으면 나는 있잖아. 근데 이제 국가라는 체계에서 돈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돈도요 이제 숫자예요, 숫자. 아니 지금 핸드폰 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다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보세요. 돈을 막 찍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만지잖아요. 아니, 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막 돈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잘 사회가 운영이 되면은 이게 돈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생겨요? 양극화가 생겨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차별이 꼭 나쁜 거예요? 예, 이게 막 너무 단정해서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차별이 생겼는데 아까 양극화의 차별이 심해졌는데 또 절대 빈곤은 많이 줄어버려요. 옛날에는 실제로 이게 생존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래도 연구를 해갖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나? 대중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런 굉장히 자본주의 사회의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을 때 이 간격을 지금은 줄여야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진 자와 돈이 적게 가진 자가 이 돈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을 풀고 여기서 또 돈을 가지고 쓰는 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마트, 큰 마트를 합시다. 또 상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마트에서 돈을 막 뿌리면 그 직원들한테 거기 관계된 직원들한테 돈을 뿌려. 삼성 합시다. 삼성 직원들한테 돈을 뿌렸어. 그럼 삼성 직원들이 또 삼성 가전제품 사잖아요. 결국은 그 돈이 또 어디로 가요? 그 돈 많은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을 계속 돌려야 돼. 돌려서 벌고 돌려서 벌고. 그러니까 줄이고 순환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차별이 다 악이다. 이렇게만 또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차별이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 말합니다.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간격이 줄여야죠. 인류 문명이 계속 그 고민을 해 갈 겁니다. 여기도 봅시다. 타자는 교육.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타자는 교육의 강령. 항시 사역장에서는 강령을 읽어야 돼요. 강령.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자는 교육 강령이 있어요.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편소가 뭐예요? 그렇죠. 네.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여기 나오죠. 차 타고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된다. 지체가 뭐예요? 네, 뭔가 막혀갖고 안 되고. 세상의 문명이 이게 교육이 안 되면 안 된다. 김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교육을 확장하고 차 타고 국한을 벗어나서 모든 호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지체된다고 하면 촉진시키고 일제 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님 말씀 나오잖아요. 일제 동포가 낙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타자유이 돼야 돼요. 공포들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다 돼야 된다는 거죠. 대명사님 말씀이에요. 대명사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이런 차타가 두리안 이런 안목이 돼야 내 자녀도 교육시키고 또 여력이 되는 대로 타자의 교육도 시키고 국가는 모든 사람을 교육시키는 배우려고 하면 다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배우다가 빚지만 안 돼. 배우는 것으로 빚을 져가지고 평생을 허덕이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안 돼. 우리 후지. 그건 우리가 배우는 데는 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종사님의 저는 관점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말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차타의 국한이 없는 이런 쌍자리에서 차타가 둘이 아닌 자리타도를 드러내어서 타자녀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 네. 그래서 저는 보편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어느 정치적 관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공도자 숭배 한번 봅시다. 이런 이 자리는요,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그래서 사사가 붙을 수 없어요.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자리는 원근 진소에 끌림이 없는 그러한 지공무사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채받았으면요, 공도를 우선해요. 공도를 우선한다는 것은 우선할 때 날은 살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그 선상에서 나를 갖고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갖고. 지도자는 필히 그래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공도자가 돼요. 이런 안목을 가진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를 따르고 또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왕창 잘 돼. 너무 당연한 거라고. 여기. 그런 지도자를 세우면은 공도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그리고 꼭 앞에 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공도, 함께, 그리고 뭔가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을 서로 분담해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집안에서 부모 모시듯이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단순히 가정의 부모를 잘 모셔라는 차원을 가정의 부모도 잘 모셔야 돼요. 사회적 차원으로서 공도자를 부모같이 모셔야 된다는 이 기준,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이걸 누가 해요? 대종사님이 하시지. 저는 그래서 대종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유를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고요? 사유는요, 제가 볼 때요, 인류 사회가 끝까지 가는. 사유 강령은요, 바뀔 수 없어요. 거기 조목들이 있어요. 조목들은 일부 바뀔 수 있어요. 사유 강령은요,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길. 오늘 제가 사은 첫 번째 시간에 사은과 이런상이 있고 둘째 시간에 사유와 이런상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 개념, 언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부르면? 우리는 둘째자입니다. 저는 싫어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예요? 둘째자 아무개는 뭐 내가 좀 잘못됐나요? 제가 한숨을 푹 쉬어요. 아휴, 난 대종사님 제자입니다. 대종사님도 부처님이라고 하면 또 알겠지만, 그러나 언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정전에 나와 있는 말로는 우리는 피은자예요. 은혜를. 그래서 기도할 때 피은자 아무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신벌 사은이셔 해놓고 피은자가 안 나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은자.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보은자. 또 우리는 또 하나 배은자예요. 사은에 이 배은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보은자 되겠습니다. 보은자 아무개는 기도할 때 앞에 서두는 반드시 피은자예요. 우리는 그 언어를 우리가 써야 돼요. 또 대종사님께서 사요, 이번 시간에 했던 사요와 이런 싸움 보면 사요를 하면 우리는 공공인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공공. 나중에 사막 공부를 할 거예요. 사막을 할 때는 우리는 공부인. 공부. 그래서 우리는 공부인.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에 따라서 하는 공부인이고, 법신부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인. 이런 용어를 우리가 써야죠. 누가 써요? 다른 사람 써달라고 해요? 안 써요. 불자니. 그런 말보다는 여기 대종사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피은자, 보은자, 또는 배은하면 배은자잖아요. 배은자. 사은의 가르침에 배은자, 공공인, 공부인,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씁시다. 오늘은 제가 또 뭐 이리저리 막 얘기를 해봤는데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종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주제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정전 공부니까 정전에
일원상 나오고 사은 나오고 사유 나오고 사막 나오고 팔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하는 우리 공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